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직테이너 하재용입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고 저희를 네. 굉장히 쳐다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빠르게 찍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뭐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권, 그다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 바로 명동입니다.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네. 명동이죠. 여기가 한국인지 해외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무슨 야시장 놀러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또 그죠? 명동 하면 이렇게 대표적인 요 길거리에 있는 요 포장, 그죠? 농포들 맞아요. 여기도 다 보이고 있고. 명동에 진짜 이 자라, 명동 자라 진짜 유명. 여기가 진짜 시작이잖아요. 명동의 그렇죠, 시작. 명자. 여기 쇼핑하러 진짜 많이 오고 여기가 물건이 많아요. 자라에 물건이 괜찮은 많구나. 옷이 진짜 많거든요. 네, 지금 샵들이 다 이게 잘 들어와 있는데 한창 코로나 어려워가지고 제가 터보 형이랑 여기 한번 돈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1층에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 메인거리 같은 경우는 땅값으로도 5억에서 7억 정도 하고, 그다음 저 안쪽으로 가서 더 메인 같은 경우는 10억이에요. 평당 10억. 평당 10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와. 그 거리인데, 그 거리가 불과 2년 전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한참 비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얘기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바글바글바글 막 난리가 난 그렇죠. 것 지금 같아요. 저희 여기 서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할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명동 같은 경우가 한국 분들 같은 경우가 명동에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너무 클리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명동이 생각보다 맛집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지. 진짜로 맛있는 맛집이 진짜 그렇죠. 많아서 거기들도 제가 오늘 한 번씩 쭉쭉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명동에서 같이. 걸을까? 저는 사실 여기 예전에는, 지금은 사실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이 정도까지 비싸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저도 길거리 음식 많이 먹었죠. 길거리 음식 먹으러 일부러 명동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가격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아니, 엄청난데? 아니, 진짜 이게 코로나 전에 진짜 명동에 그 번화가 있던 그 시점이 다시 온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네요. 여기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명동 돈가스. 명동 돈가스 왼쪽에. 약간 한성 돈가스 스타일, 한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닌 뭔가의 그 중간에 있는 그 그렇죠. 무언가. 그 명동 돈가스 되게 오래돼서 저는 한성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거기 가면 전 돈가스 좋아하니까 네. 명동 돈가스 한 번씩 먹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 집이 하나 있어요. 디저트 어떤 건가요? 상상도 못하는 디저트. 디저트 좋아하시잖아요. 요 안에 네. 포엠이라고 있어요. 포엠. 네. 약간 그 일본식 파르페 있죠. 네. 파르페를 파는 데인데 진짜 맛있어요. 가성비 예술이고 맛도 진짜 맛있어서 저 되게 자주 갔어요. 저는 꼭 하는 게 롯데백화점에서 베테랑 칼국수에서 약간 칼칼하게 칼국수를 네. 먹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포엠에서 파르페를 하나 먹어요. 그 다음에 파르페 먹고 달달한 입을 저 앞에서 칼칼한 오뎅으로 딱 끝냅니다. 그게 하재용 코스예요. 세 끼밖에 안 먹어요? 아니요, 그 잠깐 저도 사이에 한 3시간 사이에. 3시간 사이에? 네. 네, 좋습니다. 네. 요 앞에가 명동성당 앞쪽이잖아요. 네. 명동성당에서 꼭 가야 되는 맛집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 근데? 디저트집인데. 어딘가요? 디저트집 말고 네. 카페. 네. 몰토 에스프레소 바. 몰토 에스프레소. 요즘 에스프레소 바가 굉장히 많잖아요. 에스프레소 바가 되게 유행이죠. 왜냐면 네. 에스프레소라는 장르 하나를 가지고 컨셉슈얼하게 되게 여러 가지 컨셉을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는 거의 1세대 느낌으로 엄청 유명한데, 왜냐면 진짜 이탈리아에 온 것 같아요. 거기가 테라스가 쫙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몰토 에스프레소 바 테라스에서 건너편에 명동성당이 쫙 보여요. 네. 그리고 다른 막 한글 간판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인증샷 찍은 거 보면은 유럽 아니야? 과장보트에서 유럽이랑 거의 똑같아요. 진짜요? 가격도 에스프레소 파니까 싸고, 거기는 네. 진짜 겨울 되시기 전에 꼭 가야 되는 곳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미 너무 다 많이 와가지고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웨이팅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 기다리면서 있을만 해요, 솔직히.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명동 먹적을 먼저 투어하고 메인키로 나오겠습니다. 그러시죠. 명동 육안에도 유명하잖아요. 여기 너무 유명하죠. 여기는 왠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람 많은 곳. 지금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긴 한데, 예전에 한국인들도 맛집 먹으려고 하면 명동으로 많이 왔었어요. 맞아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충무로 쪽 넘어가는 충무로 1가 충무로. 네, 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저희 내려가는데 역광이네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가 땅값 자체가 거의 5억 6억씩 해요. 평당 5, 6억. 한 땅. 여기 하나 우리 땅 밟고 있는 이 땅이 5억짜리 땅이에요. 야, 오늘 걸은 것만 합치면 1,000억 넘겠네요. 그렇죠. 저희. 오늘 부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 비싼 땅들을 걸어 다니면 다 우리가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싼.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네이처 리퍼블릭 있죠. 저게 그건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시지가가 비싼,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는 뉴스에 바로 그곳입니다. 맨날 나오는. 그렇죠. 우리나라 땅값의 가장 바로미터. 그래서 바로 저기가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곳이고, 뒤에 보면 밀리오레 건물이 있는데 저기가 뭐 호텔로 개발된다, 오피스텔로 개발된다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저 건물도 문제가 네. 밀리오레 같은 건물들은 다 분양 건물들이에요. 소유자들이 다르다 보니까 참 저거 통합해가지고 뭘 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야 뭐 그래도 어떻게 버티겠지만, 동대문에 보면 네. 정말 폐허가 돼 있는 APM 밀리오레 뭐 굿모닝 시티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소유자가 다 다르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야. 오피스텔이나 호텔 지으면 무조건 대박인데 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역 같은 경우 1층이 뭐 임대료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10평짜리에서 임대료가 거의 7, 8천 이상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세일업. 좋은 자리는 정말 싸도 10평에 보통 5천만 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강남역 메인 상권들도 워낙에 높긴 하지만 강남역보다 임대료가 비싼, 강남역보다 대단하다. 땅값도 비싼 진짜 그런 대단하다.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비싼 땅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다고 하고 되게 의외가 있는 회사인데 이 명동에 건물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고 바로 금강제화입니다. 금강. 그래서 이 동네 보면 왜 여기 금강제화 건물이 있지? 왜냐면 금강제화가 약간 요즘에 우리 트렌드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금강제화 건물이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메인거리에 어떻게 임대료를 내고 버티지? 자기 거라서 그래요. 금강제화는 부동산 팀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진짜 부동산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네. 금강제화에서 신발들 많은 분들이 뭐 사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건물 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랬는데 건재하네요, 에이랜드. 네. 대한민국 패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이랜드인데 진짜. 저는 그냥 에이랜드 보면서 약간 옷이 너무 트렌디해가지고 약간 요즘 아데오에로 같은 느낌? 청담동에 명품샵 하면은 네. 뭐 분더샵, 무이, 꼬르소꼬모 막 이런 식으로 있듯이 에이랜드가 이제 낮은 가격대 브랜드에서는 그 정도 캐파를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 보면 여기도 금강. 아까 제가 어디요? 그러네. 금강 안 들어봐.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금강이 물론 뭐 요즘에 네. 워낙 잘 되는 회사긴 하지만 이 명동 메인거리에 비싼 임대료 내고 사실 금강이 수익성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굳이 필요가 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우와, 전혀 몰랐어요. 저기 가면 금강제가 또 있어. 그리고 여기 명동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중앙로에는 네? 건물주 모임이 있어요. 여기에 중앙로 모임이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임대료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땅값 그래. 같은 경우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코로나 때 잠깐 풀려서 이 메인길이 6억에 팔렸던 적이 있어요. 평당 원래 9억, 10억 막 이렇게 했던 이 메인길의 땅값이 제일 낮게 팔린 게 6억까지 팔렸어요. 그럼 원래 그거보다 낮게 먼저 팔아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모임 사람들이 입장에서. 싫어하죠. 네, 너 왜 싸게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코로나 때는 무너져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명동 메인길에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점이에요. 그때구나. 네. 여기 보면 또 앞에 보시면 금강제가 또 보이죠. 야, 금강제와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이거. 그렇죠. 원래는 매장이 한 4-5개 있었어. 근데 많이 준 거예요, 지금. 우와. 오늘 저희가 또 명동도 돌아다녔고 제가 명동 보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요? 명태식이 돌아왔구나. 명태식이. 어허허. 야, 딱 해바라기 쫙 잘 폈네. 네. 네. 지금같이 한류도 열풍이 불고 네. 나 한국 관광 자체가 워낙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명동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다른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슷해지고 있구나 상권의 약간 느낌 진짜. 자체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기에 왔는데 이국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맞아요, 되게 맞아. 재밌는 거리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명동 기회 되시면 꼭 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럼 네. 저희는 다음 장소에서 또 아주 신박한 이야기들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장소에서도 같이 걸을까?